5월 초, 충북 청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밤새 내린 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78의 나이에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도 바로 씨앗 봉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천천히 굽혀 흙을 한 줌 쥐어 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의 흙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우리 집은 어제 땅콩 심었습니다. 올해는 늦으면 모종도 다 빠진다던데요.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콩은 며칠 늦게 심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운 흙에 너무 일찍 눕히면 싹이 더디고 처음부터 힘을 잃기 쉽습니다. 박철수는 자기 밭을 돌아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 잎은 제법 무성했는데 캐어보니 빈 꼬투리가 많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도 그런 해를 겪어보았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밭은 주렁주렁 달리고 어떤 밭은 뿌리만 실하게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흙에서 먼저 갈립니다. 땅콩은 위로 자라는 작물이 아니라 땅속의 결실을 숨기는 작물입니다. 겉잎만 보고 안심하면 가을에 손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씨앗보다 흙을 먼저 봅니다. 오늘은 땅콩을 심기 전 꼭 살펴야 할 흙의 온기, 부드러움, 물길, 그리고 부엌과 아궁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농사 기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텃밭에서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알아두자는 뜻입니다. 땅콩은 성급한 손보다 차분한 눈을 더 좋아합니다. 흙이 준비되면 씨앗은 스스로 제 길을 찾고 가을의 수확도 훨씬 믿음직해집니다. 그러니 올해는 남보다 빨리 심는 마음보다 우리 밭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땅속에서 조용히 결과를 만듭니다. 가을 수확까지 천천히 말입니다. 박철수는 괜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장에 나가보니 땅콩 씨앗도 많이 팔리고 몇몇 집은 벌써 검은 비닐까지 씌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마다 남들이 시작하면 자신도 따라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달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밤 기온과 흙의 기운을 함께 보았습니다. 남부지방은 봄 기운이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 멀칭을 하면 4월 초부터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4월 중순을 지나 5월 초까지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주처럼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서늘한 곳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하면 땅이 빨리 데워지고 수분도 머물러 싹이 고르게 올라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멀칭을 하지 않는 밭이라면 기다려 흙이 충분히 따뜻해진 뒤 심는 편이 낫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흙을 한 줌 쥐어 보라고 했습니다. 겉흙은 햇볕을 받아 따뜻했지만 손가락을 깊이 넣자 아직 차가웠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땅콩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옆집이 심었다고 따라 심는 작물이 아닙니다. 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넣어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텃밭 농사는 남보다 빠른 손보다 자기 밭을 아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도 너무 깊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무거운 곳에서는 더더욱 깊게 묻으면 싹이 올라오느라 힘을 많이 씁니다. 부드러운 흙에 적당히 눕히고 위를 가볍게 덮어주면 됩니다. 모종으로 심는 경우에는 5월부터 6월 초 사이 바람이 심하지 않은 날을 골라 뿌리 흙이 무너지지 않게 옮겨 심습니다. 심은 뒤에는 물을 한번 차분히 주고 며칠은 잎보다 흙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농사의 첫걸음은 씨앗 봉지를 여는 순간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정숙도 마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장날 분위기에 밀려 서둘렀는데 올해는 밭이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씨앗 봉지를 다시 접어두었습니다.
하루 이틀 늦게 심는 동안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랑을 다시 살피고 물이 고일 자리를 고치고 흙덩이를 부숴주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쌓이면 씨앗은 덜 힘들게 자랍니다. 땅콩은 출발이 느린 작물입니다. 처음 한동안은 키가 크게 자라지 않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초가 먼저 자라면 햇빛과 공간을 빼앗깁니다. 멀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흙을 데우고 수분을 잡고 어린 땅콩이 자리 잡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며칠 뒤 밭 가장자리에 흙이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와 함께 땅콩을 심을 자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는 밭 한가운데에 서서 손가락으로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서 땅콩을 이해해야 합니다. 땅콩은 고추처럼 열매를 위해 매달지 않습니다. 토마토처럼 붉게 익어 눈에 보이는 작물도 아닙니다. 꽃은 위에서 피지만 결실은 아래로 내려가 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끝나면 꽃 아래에서 가느다란 줄기 같은 것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흙을 향해 내려가고 부드러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꼬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히면 땅콩은 마음껏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꽃이 많이 피어도 흙이 딱딱하면 소용이 덜하다는 말입니까? 김영수는 작은 나뭇가지로 흙 위에 꽃과 뿌리를 그렸습니다. 맞습니다. 꽃은 위에서 인사를 하지만 열매는 아래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가 온 뒤에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은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땅콩에게는 문이 닫힌 집과 같습니다. 너무 마른 흙도 문제이고 물이 오래 고이는 흙도 문제입니다. 땅콩은 축축한 진흙 속에 갇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너무 말라 갈라진 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숨을 쉬고 물이 지나갈 길이 있는 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씨앗을 심기 전에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다시 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땅콩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비료보다 먼저 내려갈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면 가을에 땅속에서 조용히 대답해 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땅콩밭을 만들 때는 위특 10cm 안쪽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꼬투리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흙이 너무 산성으로 기울거나 겉이 단단히 굳거나 물 빠짐이 나쁘면 땅콩은 겉잎만 키우고 속으로는 충분히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손으로 흙을 비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흙은 손에 쥐면 뭉치지만 살짝 건드리면 다시 풀어집니다. 너무 질면 숨이 막히고 너무 모래 같으면 물을 오래 잡지 못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작년 밭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 며칠 동안 표면이 딱딱하게 말라붙었고 그는 잎이 푸르니 괜찮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그에게 올해는 잎보다 흙을 자주 보라고 했습니다. 땅콩은 조용한 작물이라 불평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을에 케어볼 때 우리가 봄부터 해둔 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의 절반은 씨앗보다 흙을 먼저 만지는 시간에서 결정된다고 김영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두르지 말고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김영수는 땅콩을 심기 전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흙의 신맛을 살피는 일입니다. 둘째는 땅을 부드럽고 물 빠짐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는 잎만 키우는 양분이 아니라 땅속 꼬투리를 채우는 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는 작은 상자에서 간단한 토양 시험지를 꺼냈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텃밭도 그렇게까지 봐야 합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덜 찍어 마치자는 것입니다. 몇 해 동안 같은 자리에 작물을 심고 비가 오고 비료가 반복되면 밭의 성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땅콩은 너무 씌어진 흙에서 편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약한 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흙이 좋으니 심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길입니다. 한국의 여름에는 장마가 있습니다. 봄에는 좋아 보이던 밭도 큰 비가 오면 낮은 곳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고랑을 조금 더 또렷하게 내고 물이 빠질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땅콩은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오래 머물러 숨이 막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양분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잎이 푸르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콩은 잎만 보는 작물이 아닙니다.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주면 잎은 무성해 보여도 땅속 결실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썩은 퇴비를 미리 넣고 흙과 고루 섞어 뿌리가 편하게 뻗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덜 썩은 거친 재료는 뿌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땅콩에서는 칼슘이 중요합니다. 꼬투리가 만들어지는 위특 가까운 곳에 칼슘이 부족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이 덜 찬 꼬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땅콩은 큰 잔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이 알맞아야 합니다. 흙이 부드럽고 물길이 있고 필요한 힘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텃밭일수록 손이 더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영수는 맞다고 했습니다. 새 밭은 거칠어도 힘이 있고 오래 쓴 밭은 익숙하지만 지친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만 하면 어느 순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잘 되던 방법이 올해도 그대로 통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퇴비를 뿌릴 때도 한 곳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삽으로 뒤집고 갈퀴로 펴고 손으로 큰 덩어리를 풀었습니다. 땅콩은 뿌리가 지나가는 길과 꼬투리가 자리 잡는 공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밑거름은 심기 직전에 급하게 넣기보다 미리 흙과 어울리게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자기 밭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많이 사다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군요.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많음보다 알맞음입니다. 텃밭은 사람 손이 닿는 만큼 정직하지만 과한 손길에는 오히려 지칩니다. 올해 땅콩밭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흙이 너무 쉬지 않은지, 물이 빠질 길이 있는지, 그리고 땅속 꼬투리를 채울 힘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챙기면 씨앗은 처음부터 훨씬 편안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모읍니다. 조용히, 깊게요, 오래요. 흙 이야기가 끝나자 이정숙이 부엌 뒤편에서 작은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완전히 식은 나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나 장작난로를 쓰는 집에서 흔히 보던 것이지만 요즘은 있어도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수는 그 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잘 쓰면 땅콩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밭을 불편하게 합니다. 나무재에는 칼륨과 칼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산성으로 기운 흙을 조금 부드럽게 돌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밭을 준비할 때 보조 재료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것을 만능 비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콩 농사는 제 한 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흙을 살피고 물기를 만들고 양분을 맞춘 뒤에 재가 작은 도움을 보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의 출처입니다. 깨끗한 장작이나 나무를 태운 재만 써야 합니다. 페인트가 묻은 나무, 합판, 인쇄된 종이, 생활 쓰레기를 태운 재는 텃밭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이정숙에게 받은 재도 먼저 손으로 만져 완전히 식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씨앗 위에 바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재가 한 곳에 진하게 닿으면 어린 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를 조금씩 흙 위에 뿌린 뒤 갈퀴로 넓게 섞었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텃밭에서는 더 많이가 늘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무재는 적당히, 고르게, 심기 전에 흙과 섞어야 합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간이 맞아야 맛있지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재는 흙의 간을 살짝 맞추는 재료이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도 작은 텃밭에서는 이런 익숙한 재료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버리던 것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양을 나누어 뿌리고 흙과 충분히 섞고 씨앗과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멀칭을 할 계획이라면 재와 퇴비를 먼저 흙에 고르게 섞은 뒤 표면을 정리하고 비닐을 씌우는 순서가 좋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빈 양동이를 털며 말했습니다. 땅콩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비밀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준비들이 서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나무재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면 든든한 조연이 되고 모르고 쓰면 밭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재를 쓰신다면 먼저 어디에서 나온 재인지 확인하고 욕심내지 말고 흙과 잘 섞어주세요.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땅속 꼬투리를 채우는데 조용히 보탬이 됩니다. 버리는 재가 아니라 살펴 쓰는 재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사람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싹트지 않았다고 불안해지고 잎이 조금 시들어 보이면 물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땅콩은 물을 많이 주는 작물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알맞게 받는 작물입니다. 김영수는 물뿌리개를 들기 전에 늘 흙을 먼저 만졌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때는 씨앗이 싹을 틔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흙이 너무 마르면 싹이 고르게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흥건하게 주어 씨앗이 숨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흙이 촉촉함을 잃지 않도록 차분히 살피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때는 꽃이 피고 그 아래에서 자란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흙이 너무 딱딱하거나 마르면 내려갈 길이 좁아집니다. 김영수는 이 시기를 두고 말했습니다. 이때 물은 잎을 씻기는 물이 아니라 땅속 문을 부드럽게 여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아침에 잎보다 흙을 향해 물을 주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잎을 흠뻑 적시면 밤새 마르지 않아 잎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물을 더 주는 것보다 물이 빠지는 길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가 온 뒤 고랑에 물이 오래 머물면 뿌리와 꼬투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어느 날 비가 그친 뒤에도 물뿌리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보세요. 아직 촉촉하면 오늘은 물보다 바람길과 물길을 보는 날입니다.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흙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살피고 수확이 가까워지면 물을 조금씩 줄입니다. 너무 젖은 흙에서는 캐는 일도 어렵고 땅콩에 붙은 흙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가까워질수록 김영수는 잎보다 흙의 마름새를 더 자주 보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당신은 물을 주는 날보다 안 주는 날을 더 오래 생각하네요. 김영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정성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기다림도 정성입니다. 텃밭에서 물 관리는 대단한 장비보다 손끝의 확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잎의 색을 보고 비가 온 뒤 고랑을 살피는 일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게, 막히지 않게, 그리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입니다. 그 균형을 지키면 땅 속에서 꼬투리가 차분히 살을 채워갑니다. 아주 천천히요. 여름으로 들어서면 땅콩은 조금씩 밭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김영수는 잎이 자라는 모습만 보지 않고 포기 주변의 흙을 살폈습니다. 비가 몇 번 지나가면 겉흙이 굳고 작은 잡초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처음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이 시기에 잡초를 그냥 두면 햇빛과 공간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는 작은 유키를 들고 포기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겉흙을 살짝 풀고 부드러운 흙을 포기 주변으로 가볍게 올렸습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북을 주는 겁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땅콩이 내려갈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꽃 아래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흙 속으로 들어가기 쉬우려면 주변 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북을 돋아주면 땅 속에서 꼬투리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을 준 뒤에는 마른 풀이나 깨끗한 짚을 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줄이고 비가 온 뒤 표면이 단단하게 굳는 것도 덜합니다. 다만 땅이 이미 축축하고 답답한데 너무 두껍게 덮으면 오히려 공기가 막힐 수 있으니 상태를 보며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여름 장마 뒤에도 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잎이 너무 빽빽한 곳은 없는지, 병든 잎이 오래 붙어 있지는 않은지, 고랑에 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그는 약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바람이 통하고 흙이 숨 쉬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병든 잎이 조금 보이면 조용히 떼어내고 밭 밖으로 치웠습니다. 물을 줄 때도 잎을 적시기보다 뿌리 가까운 흙을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매일 걱정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걱정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보러 나오는 겁니다. 작을 때 보면 작은 일로 끝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돌려짓기입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땅콩을 심으면 흙도 지치고 문제도 반복되기 쉽습니다. 텃밭이 작아도 가능하면 자리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 농사는 한 해의 수확만 보는 일이 아니라 내년의 흙까지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바람이 조금 서늘해질 무렵 땅콩 잎은 노란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잎이 시들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포기 하나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대답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흙이 너무 젖지 않은 날을 골라 한 포기를 시험 삼아 캐어보았습니다. 삽을 깊이 넣고 천천히 들어 올리자 뿌리 아래로 흙 묻은 꼬투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박철수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봄에 흙을 만지며 기다리던 시간, 여름에 물기를 보던 시간, 북을 돋우고 풀을 덮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수는 땅콩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으로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흙을 보고 때를 기다리고 과하지 않게 돌본 결과입니다. 올해 땅콩을 심으신다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집보다 빨리 심으려 하지 말고 우리 밭의 흙이 따뜻한지 보십시오. 땅콩은 꽃보다 흙 속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흙은 부드럽게, 물길은 막히지 않게, 양분은 알맞게 준비하십시오. 깨끗한 나무재가 있다면 욕심내지 말고 흙과 고르게 섞어 쓰십시오. 물은 잎보다 뿌리 가까이에 주고 장마 뒤에는 고랑과 바람길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텃밭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씨앗으로 심으셨습니까? 모종으로 심으셨습니까? 흙은 부드러운 편입니까? 무거운 편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경험 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가을, 여러분의 손끝에도 알찬 땅콩이 조용히 매달려 오기를 바랍니다. 김영수는 캐낸 땅콩을 바구니에 담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텃밭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깊은 대답을 줍니다. 오늘 한번 흙을 만져보고 물이 빠지는 길을 살피고 작년에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내년 농사까지 바꾸어 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땅콩밭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밭에서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농사는 외우는 일이 아니라 매일 듣고 맞추어가는 일입니다. 흙을 아끼는 손은 가을에 자기만의 대답을 만납니다. 천천히요.